네, 집하고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네, 지금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계속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집값도 좀 안정이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침체된 상태에서 유지가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활성화되길 바라고 오늘은 NH 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위원 모시고 한번 그 증여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 방송 간간히도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증여 자체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증여세 지금 사실 어떻게 하면 좀 그 절세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막연히 또 세무 요즘은 솔직히 이렇게 블로그 같은 데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위원님하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 부부끼리도 증여는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증여세를 우리가 핵심을 이렇게 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로 질문들 많이 하는데 자, 대표적으로 위원님 네. 지금 증여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배우자, 성인 자녀, 손자 이렇게 다 다른데 한번 위원님이 한번 짚어주시죠.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자산가액이 많으면 네네. 이렇게 유고시에 상속세가 거의 반 정도 폭탄으로 네.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네네네.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공부를 하셔서 사전에 증여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사전 증여라는 거는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네. 살아계실 때 일부를 계속해서 증여를 하는 건데요. 네네. 사실 증여를 하게 되면 자산이 이제 명의 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매매는 이제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고 네네.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을 하기 네,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따른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가 발생이 되게 네. 되는데요. 법에서는 지금 이제 배우자나 자녀에 따라서 그 공제되는 금액들 그러니까 이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 금액들을 정해놓고 있어요. 네네. 화면에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그리고 네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는 세금 네네. 없이 이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네네.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하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살이 됐을 때부터 네. 증여를 한다. 네. 그럼 5살에는 2천만 원이 이제 증여가 세금 없이 가능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또 10년 단위예요. 10년 안에만 요 금액 가지고 10년 안에 2천만 원, 2천만 원 두 번 나눠서 한다 하더라도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또 세금이 불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이 금액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릴 네. 때부터 만약에 0세부터 1세부터 지급하면 20년 동안 4천만 원 지급하면 이제 세금이 기본 공제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성인이 되기 네. 전까지 4천만 원 정도는 세금 네. 없이 자녀에게 이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 후로는 5천만 원씩 또 세금이 없기 때문에 네. 30대까지 1억 정도는 또 세금이 네네. 없을 수 있죠. 그래서 20살 넘어서는 그렇죠. 그래서 1억 4천 정도를 30대 정도까지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현금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증여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살 될 때까지 4천만 원 하고 성인부터는 5천이기 때문에 30살까지 대략 9천원을 이제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9천만 원 이상 되면 배우자는 이제 6억까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자녀한테 줄 건지 아니면 배우자한테 줄 건지 이런 거 보면서 참고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딱 이 금액까지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네네. 넘어가면은 세율을 적용해서 내면 되죠. 세금을 내게 되는데 네네. 그게 또 가액이 높을수록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구간별로. 나눠서 적당한 세율을 좀 이렇게 배분하면서 네네. 증여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그 무상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는 게 증여와 네. 상속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법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똑같은 세율로 적용을 시켜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주든 네네. 사망 후에 이제 가져가든 세율 네. 자체는 똑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증여를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눠서 조금 하게 되면 네네. 나중에 상속 자산은 좀 줄어들게 되고 네네. 또 세금 없이 이제 증여할 수 있는 가액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이렇게 사전에 많이 하는 추세예요. 한 어. 10년 전만 하더라도 증여 얘기를 사실 못 꺼냈어요. 이제 어르신들 사실 기분 안 좋죠. 기분 안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네, 증여하면은 멀쩡한데 야기하면 속상하죠. 맞아요. 네네. 그리고 자녀들이 안 찾아오는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니까 다 줘버리면은 맞아, 맞아, 맞아. 집에 안 찾아오기 때문에 음. 그런 효도 계약서 이런 것도 한동안 좀 유행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네. 괜찮은데 효도계약서? 네, 뭐 얼마 주면은 뭐 네. 집에 한 달에 몇 번 찾아오고 오. 막 이런 우픈 계약서까지 네네. 등장하기도 네네. 했었는데 최근에 젊은 분들은 워낙에 좀 자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네. 오히려 조금 미리미리 주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그 이제 비과세 구간을 넘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성인이 될 때까지 9천만 원 비과세 하고 만약에 1억 9천을 줬어. 어쨌든 그렇게 돼서 그러면 1억에 대해서는 10% 이율을 내는 거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지역의 세율이. 예, 예를 초과되면 들어서 초과될수록 그렇게 그렇죠. 많아지는 건가요? 네. 아까 봤을 때 미성년자가 2천만 원까지 네네. 무상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1억 2천만 원을 줬다. 네네. 그러면 2천만 원에서 1억이 넘어간 거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10% 세율인 그냥 대략 계산하면은 1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고 네네네. 1억 2천만 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집 사면 과세 구간에 많은 게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지방의 아파트다 하면 이 구간에 20% 구간이 많을 것 같고 뭐 수도권 같으면 이 30% 구간이 많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증여하면 되면 1억 5천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네요. 그 대략 그냥 단순 계산하면은 단순 계산하면. 공제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오기는 하고요. 공제를 맞다. 네. 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제를 네. 빼고 나서 맞습니다. 그러네요. 기본 공제를 빼고 나면 덜 내겠네 또.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를 현금으로 해도 되고 네네. 부동산으로 해도 되고 주식이나 뭐 이런 걸로도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현금은 너무 정직하잖아요. 네네. 그냥 딱 그 금액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현금 증여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더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네. 부동산이나 주식은 향후에 좀 올라갈 수 있는 자산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네네네.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네. 뭐 부동산 지분의 일부를 주던가 네. 아니면 아예 좀 우량주들을 어릴 때부터 조금씩 사주는 그런 형태로 증여를 많이 네네.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집 살 때는 명의가 굉장히 중요해서 네. 주택보다는 기타 부동산의 증여를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녀가 청약이나 이런 거를 나중에 좀 고려해 본다면은 무주택 기간이 좀 길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유주택자면은 각종 세금들도 미리 네네네.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보다는 토지나 이제 건물 같은 쪽으로 부동산으로는 증여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토지나 건물로. 네. 그러겠네요. 네, 지금 이 과세 구간 뭐 사실은 저희가 검색만 해도 많이 나오니까 찾아보시고 이게 이제 누진 공제라고 돼 있는데 기본 공제에서 또 누진 세율에 대한 공제도 되니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뭐 무조건 증여할 때 두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뭐 또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요, 이게 네네. 명의분산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네네. 들어서 뭐 주택을 12억 인짜리를 주택 갖고 있는데 6억 원을 배우자에게 그 증여세 없이 주게 되면은 네네. 이게 각각 지분이 6억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향후에 이제 양도소득세를 낼 때, 팔 때는 차익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는데 네네. 그거를 2명분으로 갖고 있으면 차익이 분산이 돼서 그 양도소득세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분산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매각까지 고려하는 경우들이 네네. 있는데 네네. 이걸로 또 꼼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팔 건데 12억에 팔면은 뭐 차익이 6억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증여를 한번 이루어지게 되면은 예전에 남편이 뭐 구매했던 가격은 이게 4억인데 네네. 지금 이거의 일부 반 정도를 아내에게 줄 때는 네. 취득가액이 틀려지죠. 네네네. 지금 굉장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뭐 6억에 해당되는 금액이 된다면 네. 나중에 바로 양도를 하게 되면은 취득가액이 조금 이제 분산이 돼서 네네. 이게 전체 취득가액이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차익이 생기더라도 이 취득가액이 높아져 버리면 차익이 덜 생길 수 있어서 네네. 매각 전에 명의를 분산하고 이걸로 양도세 절세까지 노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법안이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네, 원래 증여를 받고 나서 네. 5년 안에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네네. 예전에 취득가액, 그러니까 남편이 취득했던 그 네네네. 가액으로 계산해서 증여 후에 양도 효과가 네네네. 없어지게 해놨는데 네네. 이 기간을 무려 10년까지로 넓혔어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팔게 되면은 증여 후에 양도 요 매각 그 메리트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뭐 매각을 하시고 10년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그러면 같아요. 위원님 이야기대로라면
절세가 될 법한데 올해 법이 바뀌어서 10년을 못 팔게 되면 또 그 시세 차익이 더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좀 작년 보완하려고 만들었네요. 네, 그런 꼼수를 조금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 촘촘하게 보완을 하고 있고요. 네네. 증여나 상속에 대한 세금은 아마 계속해서 좀 강화가 될 걸로 예상이 돼서 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문의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가장 확실한 건 이제 세법에 뭔가를 피해가긴 너무나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네네. 미리미리 많은 사람에게 분산해서 증여하는 것만이 상속세를 줄이는 절세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위원님 말이 이론적으로는 저도 그냥 이해가 딱 가는데 제가 이제 감성적으로 생각하면 사전에 제가 멀쩡한데 저도 그렇지만 뭐 저는 줄 지금 재산 같은 것도 없거니와 그런데 만약에 부자라 생각을 가정을 해도 내가 멀쩡할 때 자식한테 돈을 주거나 뭐 이러기는 뭐 굳이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정보를 알면 이왕 만약에 진짜 줄 마음이 있으면 사전에 이렇게 주면 절세를 할 수 있구나 이래 소위 좀 표현이 그렇지만 부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 네네. 이제 뭐 예전에 코로나 때 주택 못지않게 네네. 너무 자산 가치가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면서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급매가 간간히 나와요. 네네. 근데 그 급매가 나오는 물건들의 일부는 이제 이자를 너무 많이 네. 내는 대출 비중이 높은 거고 다른 하나는 상속입니다. 이게 네네. 상속을 받게 되면은 이게 특히 부동산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은 내가 현금으로 상속세를 네네. 납부해야 되는데 네네. 여력이 없잖아요, 대부분은. 네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이제 처분해야 되는 상황들이 급매로 처분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자산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미리미리 다양하게 분산하면서 하시는 거를 이제 많이 하는 그런 네네.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처럼 분산해서 하고 이왕 줄 거면 미리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